안녕하세요. 코인대학TV 이교수입니다. 이전 영상에선 엘프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시간이었고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수익 잘 챙기셨나요? 저희 수익 구조대 방에선 대략 196원의 매수 추천을 드렸고, 여기 카톡을 보시면 많은 분들께서 매수하신 게 보이죠? 혹여나 조작됐다고 할 수 있으실까봐 정확히 검증해드리면, 일단 왼쪽 위에 497명 있는 게 확인되실 거고요. PC 카톡은 위아래로 내리면 날짜가 나오거든요. 여기 오른쪽에 보면 날짜 보이시죠? 그리고 시간은 2시 34분쯤 추천드렸고요. 차트랑 대조해서 보면 여기 2시 34분에 196원에서 191원까지 빠졌었고요. 평균 매수가가 191원에서 196원 정도 됐을 거고, 밤 11시 30분에 20% 이상 상승하여 235원까지 고점을 찍었는데, 윗꼬리 물량부터 매도세가 좀 강하다 보니 매도세가 많이 나올 걸 예상해서 분석을 했고, 11시 40분쯤 230원 부근에서 20% 수익의 전량 매도 신호를 드렸습니다. 카톡방에도 시간과 날짜를 보시면 나와 있듯 11시 40분에 매도 신호 드린 게 확인되시죠? 그 외에도 커뮤니티에도 올려드렸으니 수익 잘 챙기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수익 두신 분들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투자에는 100%란 없는 거 아시죠? 저도 추천을 드려도 수익이 나는 게 있고 손실을 보는 게 있습니다. 다만 규칙적인 투자를 한다면 큰 손실을 보진 않을 거거든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대략 엘프로 20% 수익을 챙기셨다면 다음 코인을 매수할 때는 5% 정도 손해봐도 된다는 생각에 투자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 5% 마이너스의 손절을 한다면 앞단에 20% 정도 수익을 봤으니 결국 다음 투자 때 마이너스 5%의 손절하더라도 나의 자산에서는 15% 수익인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보유해서 손실을 늘려가기보다는 본인만의 기준점을 잡으면서 손절도 하면서 매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손절을 안 한다면 계좌가 점점 마이너스가 커질 수도 있으니까요. 꼭 규칙 매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한 주간의 영상을 복습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핵심 내용들은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관심 있어 하는 코인이 있으시거나 분석이 필요한 코인이 있으시다면 사연과 함께 댓글 달아주시면 성심성의껏 제작해보도록 하고요. 제가 관리하고 있는 수익 구조대방에선 매일매일 30%에서 50% 수익을 저의 노력으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고 계시고요. 이렇게 힘든 장에선 혼자 하지 마시고 많은 분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소통이나 수익 내길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댓글에 이교수의 수익 구조대 카톡방을 누르시고요. 채팅이 연결이 되면 입장이라고 입력해주시면 빠른 이동 처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뿐만 아니라 시장 흐름에 대한 정보와 코인들에 대한 이슈, 매매에 대한 공부, 비중 조절법, 하락장에서도 살아남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입장하시면 많은 도움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주말은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한 주간의 영상을 통틀어서 제작해보는 시간입니다. 이미 시청하신 분들도 복습 차원에서 본다면 도움 되실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루나와 업비트에 연결된 상장 이슈와 조심해야 될 코인 14개에 대해서 분석하는 영상입니다. 바로 보시죠. 루나가 업비트 BTC 마켓에만 상장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두나무 자회사인 두나무 M 파트너스는 2018년 4월에 루나 2천만 개를 개당 100원대에 매입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슬슬 냄새가 나죠. 정식 상장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회해서 BTC 마켓에만 상장했다는 건 나중에 있을 문제에 대해서 위험 요소를 감지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중요한 건 매입된 이유인데요. 루나를 업비트에 셀프 상장 이후에 2021년 2월 19일
2천만 개 가량의 루나를 개당 7,000원 안팎의 전량 매도하고 두나무는 작년에 100% 자회사를 통해 보유한 루나를 모두 팔아서 1,303억 원의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사례를 보았을 때 루나뿐만 아니라 루나 이외에도 스테이블 관련된 코인들은 조심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번 업비트 공지를 보시면 업비트에서 거래 지원 중인 스테이블 코인 및 스테이블 코인과 연동되는 디지털 자산으로 투자주의 공지가 나왔는데요. 제2의 루나 사태가 또 나올 수 있으니 대비책을 마련해 놓으셔야 하는데 총 13개 코인이고요. 니어 프로토콜, 다이, 리저브라이트, 메이커, 스팀, 스팀 달러, 웨이브, 테더, 트론, 박스달러, 하이브, 하이브 달러, 이렇게 스테이블 관련된 위코인들은 준비금이 비트코인이 아니라 미국 국채라든지 달러 안전한 자산으로서 준비금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투자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과매도 물량이 나오게 됐을 때 루나랑 마찬가지로 패깅이 깨지면서 큰 하락을 막지 못한 사태가 나올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나왔던 투자주의가 하나 더 있죠. 라이트코인입니다. 윈불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내용에 따르면 거래 정보가 노출되지 않은 선택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업그레이드가 최근에 진행이 됐는데요. 이 내용이 정말 위험한 게 뭐냐면 거래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선택 기능이라는 게 디지털 자산을 통한 자금 세탁 행위 및 공중 협박 자금 조달 행위에 사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업비트 내에서도 윈불 기능을 이용하여 진행된 입금권은 존재하지 않고 추후 입금권에 대해서도 입금 반영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놓은 상황이죠. 이렇게 알트코인들의 위험성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면서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당장 이런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위코인들이 상승을 못하거나 상장 폐지가 되는 사례가 나온 건 아니지만 충분히 주의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오늘도 무거운 내용에 대해서 주제를 다뤄보았고요. 잘 보셨나요? 안전한 투자가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 제작해봤던 영상이었죠. 다음은 요즘 한창 이슈가 있는 스테픈에 대한 영상입니다. 같이 보시죠. 운동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스테픈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P2E를 먼저 아시면 좋을 텐데요. 게임을 하면서도 돈을 버는 플레이 투 어는 이제는 보편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많이 생겼죠. 재미있는 게임을 하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형태로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국내 게임사도 P2E 게임을 개발한다고 난리도 아니었었죠. 그 이후엔 암호화폐는 물론이고 주식시장까지도 P2E와 관련된 코인이나 주식을 찾기에 혈안이 됐었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나는 P2E를 알고 있는데 게임을 좋아하지 않거나 게임을 할 시간이 없다면 아무리 돈이 된다 한들 P2E를 접할 기회가 없을 텐데요. 이런 보완점을 해결한 것이 바로 걷고 뛰면서 돈을 버는 M2E, Move to Earn 스테픈입니다. 걸으면서 돈을 버는 M2E란 이더리움의 경쟁자로 급성장하고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인 솔라나에서 탄생한 프로젝트입니다. 솔라나가 메인 스폰서로 주최한 해커톤 대회에서 4등을 한 프로젝트인데요. 한 문장으로 표현해서 걷거나 뛰면서 돈을 번다. 무브 투원이죠. 근데 듣다 보니 어디서 많이 봤던 것 같은데 라고 할 수 있으실 텐데요. 바로 캐시워크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캐시워크는 일명 돈 버는 만보기인데요. 스테픈도 본질적으로는 캐시워크와 같습니다. 다만 캐시워크는 걸으면 돈을 주고 스테픈은 걷거나 뛰면 토큰을 준다는 것이 차이점이죠. 소셜 및 게임 요소가 가미된 솔라나 기반의 앱으로 형성되어 있고 운동화라는 NFT를 보유하고 앱을 실행하여 야외에서 걷거나 뛰면 GPS를 통해 하루에 정해진 에너지를 소모하여 상한 제한만큼의 코인과 미스터리 박스라는 아이템을 얻을 수 있습니다. P2E 방식으로 표현해보면 신발은 게임 캐릭터가 되는 것이고 D앱을 실행시키고 야외에서 걷거나 뛰면 토큰을 얻을 수 있고 신발의 더 좋은 기능을 위해
레벨업이나 성능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는 토큰이 필요합니다. 걷거나 뛰어서 토큰을 얻고 나의 신발 NFT를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토큰이 필요하다라는 쉬운 개념으로 접근한 것이죠. NFT 성질의 이 운동화는 토큰을 사용하여 레벨업이 가능하고 능력치, 스탯, 소켓이 모두 다릅니다. 하루에 얻을 수 있는 토큰은 한정되어 있지만 능력치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토큰을 얻을 수도 있고, 실제 운동화처럼 NFT 운동화도 오래 사용하면 닳기 때문에 토큰을 사용해서 수리를 해줘야 하고, 운동화와 다른 운동화가 합쳐져서 합성이라는 새롭고 더 좋은 운동화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방식도 있고요. 스태픈을 통해 얻는 토큰은 GST라고 하며 그린 사토시 토큰이라고 불리고, GST를 팔거나 교환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돼 있고,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GST를 사용하여 운동화를 레벨업하거나 운동화의 내구도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걷거나 뛰면서 얻는 토큰들을 현금으로 바꿔서 수익을 내거나 토큰을 사용해서 운동화를 성장시켜 더 많은 토큰을 얻을 수 있는 플레이 방식을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운동화의 종류는 크게 4가지로 워커, 조거, 러너, 트레이너가 있으며, 각각의 운동화 아래에 표기된 숫자는 시속을 뜻하며, 스태프는 플레이어의 각각의 레벨에 맞춰서 운동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만약 평소에 달리기 혹은 걷는 속도와 맞지 않는 운동화를 가지고 뛴다면 토큰을 얻는 방식에 있어 제한이 될 수가 있고, 뛰면서 스태픈을 이용하려면 워커보다는 조거나 러너를 선택해야 되고, 걷는 것보다 뛸 때 같은 에너지를 소비하여 더 많은 토큰을 얻을 수 있으며, 피트니스 레벨에 맞는 운동화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 알고 하셔야 됩니다. 운동화는 스태픈 앱 내에 마켓플레이스에서 구매가 가능하고, 운동화마다 능력치가 다르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되고, 일반적으로 운동화의 성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토큰을 얻을 수 있는 효율이 증가하며, 성능이 좋은 만큼 당연히 가격도 비쌉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운동화에 대한 능력치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크게 능력으로는 에피션시, 효율성, 럭, 운, 컴포트, 편안함, 리실리언스, 회복력, 이렇게 총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운동화 등급 순서로 말씀드리면 커먼, 언커먼, 레어, 에픽, 레전더리 등급으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희귀한 운동화이며, 희귀할수록 전체적인 능력치가 높다고 할 수 있으며, 토큰의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 위해서 일일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레벨에 따라 상한선이 결정되며, 하루에 한정된 에너지를 다 사용하면 일정 시간이 지나야 에너지가 회복되어서 이 에너지를 바탕으로 다시 토큰을 얻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또한 GPS 기능을 통해 러닝을 측정하여 속임수를 방지하기 때문에 실내에서 운동하거나 실제로 걷거나 뛰지 않으면 토큰을 받을 수 없게 돼 있고,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상승하고, 수요가 줄어들면 가격이 하락하고,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은 감소하고,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럼 이러한 구조를 봤을 때 좋다라고 느껴지시나요? 아닙니다. 무작정 좋다라고 할 수 없는 이유는 크립토 프로젝트들이 직면하는 리스크가 있는데, 바로 토큰 가치의 하락입니다. 기본적으로 NFT 운동화를 구매해야 시작할 수 있는 스태프는 상당한 자금을 초기 투자해서 NFT 운동화를 구매했는데, 걷거나 뛰면서 얻을 수 있는 토큰의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할 경우 본전도 뽑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 실증이 나서 그만하고 싶을 때는 운동화라도 팔아야 되는데 토큰의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여 생태계가 망가질 경우 운동화도 팔리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세상에 쉽게 돈을 벌 수 없도록 돼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으실 텐데요. 여기서 하나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 포켓몬고라고 기억나시나요? 이전에 GPS 조작을 해서 해외도 가고 못 가는 나라에 가서 좋은 포켓몬을 잡기 위해서 많이들 했었죠. 그런 것처럼 걷거나 뛰는 것을 인식해서 토큰을 얻을 수 있다 보니 스마트폰의 GPS를 조작하면 부정적인 수단으로 토큰을 벌 수 있다는 것과,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
신뢰를 잃을 수가 있고 토큰이 비정상적으로 공급되어 토큰 가치의 하락을 유발할 수 있을 것이고, 좋은 취지로는 걷거나 뛰면서 돈을 벌기 위해 시작하지만 실제로는 이윤을 거의 창출하기도 힘들 수도 있고, 단지 수익을 기대하는 신규 투자자를 모으는 방식에 폰지에도 위험성이 있으니 잘 선택해서 고민해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스테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고요. 잘 보셨나요? 스테픈은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위 영상을 업로드한 이후에 2일 사이로 대략 30-40% 금액이 더 하락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엘프 분석 영상입니다. 함께 보시죠. 5월의 비트장은 횡보장의 연속인데요. 악재란 악재가 거의 다 나왔으니 바닥에 있는 코인을 하나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몰빵 매매는 하지 마시고요. 분할 매수를 활용해서 자신만의 기준선을 잡고 규칙 매매 해보시기 바라고요. 앞단의 교육 영상들을 활용해서 머릿속으로 이해를 하셔야 손실을 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추천 코인 엘프. 엘프는 현재 자리로선 아주 매력적인 자리고요. 엘프가 올라간다면 골렘도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 같이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차트로도 보겠습니다. 삼각수렴 차트로 밑으로 웅축이 되면 상승이 나오는 편인데, 웅축되는 수렴 중에 데드크로스 발생하여 수직 하락을 한 모습이고요. 그 요인은 당연히 비트 하락과 연관이 있고, 최근 5일선과 21선이 교류해서 다시 한번 골든크로스의 무빙을 보여주고 있고, 세력들의 거래대금 또한 아래 거래대금 캔들을 보시면 높은 단가의 물량이 들어와서 같이 물려있는 상태로 확인되고요. 빠져나오려면 관심도와 호재 뉴스나 관심 펌핑을 이용해서 상승을 내줘야 빠져나올 수 있으니 단기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RSI 지표상 20에서 약반등세가 나왔고, CCI 지표상 0을 향해 돌파하고 있는 안정적 매수 타점이니 추가 슈팅 나올 수 있으므로 분할 매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구독자분들께서 요청하신 영상들을 제작해서 한 주를 마무리했는데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은 시간은 가족과 함께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라고요. 항상 시청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제작해보았으니 큰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한 영상이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성심성의껏 제작해보도록 하고요. 구독과 전체 알림을 꼭 해놓으셔야 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보실 수가 있고, 수익이 될 만한 정보들을 영상 혹은 커뮤니티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림은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겪다 보면 잔뜩 흐린 날도 있는 법입니다. 그럴 땐 해야 하는 일을 전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하나만 정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용기를 가지세요. 용기는 크게 마음을 먹고 움직이는 것만이 용기가 아닙니다. 아주 소소한 걸음에도 용기가 실립니다. 하나씩 하면 됩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맑게 갠 하늘처럼 맑아진 표정을 지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나요? 오늘도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 되실 겁니다. 급등 코인 정보 실시간으로 많은 분들과 함께 수익 내기를 원하신다면 저의 좋은 정보들로 인해 큰 수익을 볼 수가 있고, 제 이교수가 직접 관리해드리고 있으니 아래 댓글에 이교수의 밀착 카톡방 링크가 있을 겁니다. 클릭하시고 입장하시면 실시간으로 대응해드릴 거고요. 신청자가 많아서 답장이 지연되고 있으나 한 분 한 분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니 카톡 대화 걸으시면 되고요.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목표하시는 꿈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정보 제공하겠습니다. 성공을 위하여 화이팅!